네, 이와 관련해서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요새 북한이 예전보다 굉장히 자주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쏘고 포병 사격도 계속 자주 쏘는데 지금 일련의 지금 상황을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14일부터 본격적으로 대남 공세를 시작을 했는데요. 예. 14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동해와 서해에 계속해서 미사일을 쐈죠. 그리고 이제 장사정포를 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다시금 장사정포를 쏘는 도발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북한의 그 도발 양태가 이전에는 9월 25일부터 시작돼서 10월 9일까지 보여준 미사일 발사는 항공모함 전단이 투사돼서 하는 한미 또 한미일 훈련에 대한 자신들의 대응이다라고 보면 지금은 사실상 명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명분이 될 수 없는 것을 갖고 한국에 대한 공세를 지금 강화하고 있고 네. 전반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긴장을 지금 고조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네. 예. 사실 중국 공산당 당대회 즈음에는 아니면 적어도 당대회 진행 기간에는 도발을 자제할 거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도 빗나갔거든요. 이제는 그러면 북한이 중국 눈치를 안 본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10월 10일 그들의 당 창건일 때 노동신문에 80여 장의 사진을 실으면서 자신들의 그간에 9월 25일부터 시작된 그 도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측하기는 이제 곧 20차 당대회가 중국에서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20차 당대회가 매우 중요한 행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북중 관계 측면에서 볼 때도 중국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한반도의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북한이 숨고르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예상을 깨었고 14일 또 18일 계속해서 북한이 대남 공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북한이 중국의 20차 당대회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 당대회 기간 동안에는 가장 고강도 도발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7차 핵실험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는 계속하고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오늘도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 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로 얘기가 나왔는데 예. 주한미군 훈련과 한국이 하고 있는 호국 훈련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네. 이 훈련은 연례 훈련인 것을 중국도 잘 알고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명분을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중국이 그것을 대외 공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긴장을 조성하는 주체가 북한인 것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거를 또 북한도 저는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른바 중국 변수를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혹시 지금 핵 실험 같은 그렇게 큰 사건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아직이요. 네. 그래서 중국이 요 정도 수위 정도까지는 용인해 주겠다 이런 어떤 무언의 그런 암시적인 약속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까요? 글쎄, 그 부분은 북중 간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고 가긴 할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기에는 이번 중국에서 하는 20차 당대회가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예. 알다시피 시진핑 국가주석 사면임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것은 일종의 그들에게는 이제 축제 기간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의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해서 한반도 긴장을 조성을 하면 이것은 일종의 중국 책임론도 다시 부과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간에 특히 올 3월 달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을 유예한다는 모라토리움을 깼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엔 안보리에서 자동적으로 추가 제재가 부과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전체적인 상황이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중국이 이런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시진핑 주석 사면임을 지금 하고 있는 20차 당대회와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네. 중국도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음에도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북한의 이번 포탄도 NLL 북쪽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져서 9.19 군사합의를 깬 겁니다. 벌써 9.19 합의 위반이 9번째인데 어렵사리 남북 군사합의를 했는데 이렇게 위반이 잦은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 뭐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북한이 일단 노골적으로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는 또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 2019년과 20년에 각각 뭐 한 번씩 그런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 의도성이 강하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그렇지만 14일과 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은 아예 완충 지역 내로 포사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명백한 9.19 군사 합의죠. 네. 북한이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의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이 도발을 하더라도 핵을 북한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제한된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또 연계돼서 한미가 이 9.19 군사합의 특히 한국이죠. 남북 간에 했던 합의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9.19 군사합의 파기를 쉽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셈법도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을 이것도 뭐 결국 북한은 자신들의 핵에 대한 자신감이 여기에도 반영이 돼 있는데 예. 9.19 군사합의를 남한이 파기하면 그만큼 핵을 가진 북한과의 불안정성이 커진다라고 남한 정부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공세를 앞으로도 계속할 가능성이 크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입장을 이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9.19 군사합의를 먼저 파기한다라고 한국이 발표하면 북한은 그걸 명분 삼아서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한국한테 돌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한국이 선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한반도 긴장 책임 또 7차 핵실험의 책임을 북한한테 묻는 이제 그런 조치가 되겠죠. 예. 네. 그럼 지금 현재는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경고의 메시지는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런 네. 식으로 대응을 일단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대상을 한국을 향해 지금 긴장을 조성을 하고 있고 예. 이것은 북한이 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이죠. 이제 네. 끝까지 긴장을 조성해서 몰아붙이고 아마 그 끝에는 결국 7차 핵실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특히 9.19 군사합의라는 것을 사실은 9.19 군사합의는 북한한테 유리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분계선 인근에 감시 정찰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시 정찰 자산이 부족한 북한에게 보다 유리한 것은 사실이죠. 뭐 당연히 근데 완충 지역을 잇는 것은 남북 간에도 다 필요는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근데 북한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도발 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은 한국에 대한 자신들의 주도권을 확실히 우위로 잡고 가겠다. 이제 그런 의도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되 또 지혜로운 대응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한테 명분을 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북한이 다음 달 미국 중간 선거는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리고 ICBM 발사 또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 뭐 가능성은 지금 다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ICBM이나 7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강도 도발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북한이 이 도발을 하는 장애물이 제거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5월부터 10월 10일까지 자신들의 그런 도발에 대해서 대내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코로나 영향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10월 10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신문에 이제 대대적으로 공개를 함으로써 이제 얼마든지 북한 내부의 이 부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걸림돌을 제거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7차 핵실험은 군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특히 네. 북한 내부를 단합시키는 의미에서도 대대적인 선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의미에서 준비됐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 요소인데 중국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20차 당대회가 진행되고 특히 이제 23일로 예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22 중앙위 1차 전원회의 뭐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많이 화면들에서 보셨겠지만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서열별로 쭉 무대 위에 서서 이제 세계에 선을 보이는 이제 그런 행사인데요. 예. 그게 지나면 언제든지 7차 핵실험 또 ICBM 발사 같은 고강도 도발도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말씀하신 이제 11월 초에 있는 미국의 중간 선거 그 기간은 세계적인 이목을 끌기에 또 좋은 그런 시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북한 도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